여러분 진짜 관심 많은 주제죠. 재회 지침 문자. 이거 얻으려고 인터넷 검색 하루 종일 하시고 유튜브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재회 지침 문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연에서 재회를 성공시킨 문자가 꼭 내가 제외할 수 있는 문자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재회 지침 문자를 쓸 때 꼭 적용돼야 될 5가지 개념은 있어요. 이 개념만 아셔도 재회 문자 질이 확 좋아지고 성공 확률도 확 높아지니까 오늘 얘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세요. 헤어진 사람들이 꼭 말하려는 게 내가 진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진짜 너한테 심장까지 꺼내줄 수 있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간절한 감정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 말에는 2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상대방한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익을 제시하는 심리예요. 연애를 하는 이유가 사랑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서 연민을 느끼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나 나로 인해 타인이 상처받는다는 느낌은 유쾌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말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어필하는 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너무 흔한 얘기라서 진부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명언도 사람들 입을 많이 타면 익숙해지고 와닿지가 않게 되죠. 똑같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감정을 호소하는 상황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말해도 상대방한테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가 감정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인에게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 빗대서 판단을 해봐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잡고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은 부족한데? 이러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유추를 통한 느낌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헤어지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미운 감정도 느껴지고 원망감도 느끼는 상황이라 이런 절절하고 애절한 감정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만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한테 삶의 책임감을 주는 사람이었어. 너는 꼭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었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었어. 이렇게 의미를 어필한다고 쳐요. 이러면 많은 장점들이 생겨요. 나는 상대방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일에 지쳐서 애정 표현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됐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누가 그런 거 원했대? 나는 너랑 하루하루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감정 어필을 하면서 아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 네가 사랑했다면 날 그렇게 방치해뒀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겠죠. 두 번째,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하세요. 재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끝나는 걸 인정하는 걸 무서워해요. 나까지 이별을 인정해버리면 진짜 이별이 확정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럼 지금 우리 문제는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미래형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는 상대방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설득이 되어버려요. 물론 설득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일종의 설득이죠. 여기서 말하는 설득은 상대방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재회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야 라는 걸 상대방에게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설득이에요. 근데 이런 설득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 네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감정이 없어.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탄탄한 논리를 펼쳐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지고 남은 선택지는 감정적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꼭 과거형으로 말해야 돼요. 지금 와서 무의미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너도 불만이 안 생겼을 거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사람 마음이 참 뒤늦게 이런 걸 깨닫네. 이런 말은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과거형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만약 재회를 지금 선택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미래형 문장은 반감을 가지게 만들지만 과거형 문장은 아쉬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 서운함이 아니라 속상함을 표현하세요. 감정적인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 상황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상대방한테 서운함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할 입장이 아닌데도 서운함을 표현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로서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헤어지자고 말한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말도 상대방 감정 상태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평소라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내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타이밍은 상대방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당연히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이 와중에도 자기 감정이 우선이구나.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은 속상함을 표현하듯이 표현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난 우리 관계의 깊이라면 서로 감정을 숨기기보다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나한테 내가 제일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름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한테도 표현 못하는 감정을 우리 둘 사이에서는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봐. 많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듣기 좋아요. 네 번째, 반성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세요. 헤어지면 일단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고 도개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립적이던 애매한 상황을 확실한 내 잘못이 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그럼 이 사과를 듣고 상대방은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되 그 사과의 주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넌 왜 나를 데이트 후에 집까지 안 데려다줘? 내가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쳐요. 이럴 때 남자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여자 마음을 미처 몰라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행동 자체를 사과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트 후에 상대방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의무가 아니죠. 근데 이걸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기회를 준다면 꼭 집까지 매번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던 과거가 진짜 내 잘못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다 못 느끼게 표현이 부족했나 보다, 앞으로는 더 많이 표현해 줄게, 이 정도의 표현이 맞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점보다 장점을 주제로 얘기하세요. 제가 댓글 볼 때마다 진짜 답답한 게 후처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후처치는 절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얘기긴 하지만 메인 핵심 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별 사유를 문제로 인식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해결책을 말하고 상대방이 만족하길 바란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대부분 문장을 보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질 거야, 이런 해결책이 문자 내용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이런 대화법은 서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비즈니스에서나 사용할 방법이에요. 재회는 감정이 섞이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주로 써야 할 말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관계의 의미,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핵심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장점을 상기하게 만드는 비율 최소 60%,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책에 대한 비율 40%, 이렇게 비율을 맞춰보세요. 그럼 문장이 훨씬 듣기 좋고 상대방 심금을 울리는 문장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재회 문장도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기승전결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감추고 감췄다가 마지막에 한번 감동을 터뜨리는 전개가 필요하듯이 재회 문자를 쓸 때도 이런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문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재회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댓글란과 설명란에서 재회 PDF 무료로 받아보세요. 책값은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